경영학이랑 말하기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영학에서 쓰는 많은 툴들이 실은 말하기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경영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말하기 틀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새해 소망, 그리고 새해 계획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BC 화술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임철웅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경영학에서 쓰는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식스 시그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5가지 단계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걸 기억을 해두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5가지에 맞추어서 말을 해보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훈련할 겁니다. 자, 5가지는 뭐 적어두셔도 좋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기억하실 수 있으면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이 5가지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앞자만 따면 DMAIC예요. D는 define,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M은 measure, 측정하는 단계죠. A는 analysis,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I는 improvement, 그것을 개선하는 단계죠. C는 control. 그래서 앞자만 따서 DMAIC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5단계에는 왜 이 5단계를 사람들이,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경영에 접목을 했느냐. 실은 식스 시그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식스 시그마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짜리 과목이 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량을 낮추는 일종의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량률을 거의 없다시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유지하자. 그런 하나의 철학. 그것을 위해서 회사가 개선되고 프로세스가 개선되는 거기에 대한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5단계. 식스 시그마라는 것은 그거 말 자체는 굉장히 낮은 분량률을 뜻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오고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확실히 좀 더 체계적인 툴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5단계 기억하고 계시죠? 이것을 과연 어떻게 말하기에 접목을 하고 내 새해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데 쓸 수 있을까? 이 5가지 단계에 먼저 여러분들이 새해 계획을 한번 채워 넣어 보는 겁니다. 그걸 채운 다음에 그것을 말을 해보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훈련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먼저 간단하게 쉬운 것부터 한번 나가보죠. 이 영상을 혹은 이 음성을 중간에 멈추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중간중간에 해보면서 오늘은 따라와 주셨으면 해요. 먼저 문제 정의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한 달 계획이든 6개월 계획이든 1년 계획이든 있겠죠. 가능하면 여러분들 오늘 3단계로 저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이번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목표. 운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문제 정의에서는 여러분들은 운동을 하겠다. 이번 달에 운동을 시작하겠다. 혹은 다음 달에 헬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만들겠다. 뭔가 그런 구체적인 문제가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측정 단계에서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지? 한 5년간 운동을 쉬어서 지금 내가 헬스장에 가봤자 뭐 그런 역기를 들거나 아니면 그런 운동을 따라갈 자신이 없고 꾸준히 한 체계적으로 운동을 내가 해낼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 상황, 그리고 밤마다 야식을 먹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우선 야식을 끊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서 다음 달에 헬스장을 시작했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단계. 그러면 A는 방금도 약간 어느 정도 언급이 됐지만 측정은 내 지금 상태, 당장 헬스장에 가긴 힘들고 시간대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내 상황을 측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분석에서는 거기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당장 일단 야식을 끊고 몇 시에 잔다. 그리고 근처 헬스장 같은 데 보면 보통 무슨 운영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요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GX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내 일과가 끝나고 거기에 가서 그것을 듣고 내 개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일단 그 시간에 맞춰서 생체 리듬을 바꿔 놓는다거나, 그래서 그 내 목표를 어떻게 구현을 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분석 단계에서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개선 단계예요. 원래는 제가 약간 좀 여러분들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단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래서 한 달 후에는 헬스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운동할 때 전혀 부끄러움 없고 민폐가 되지 않고, 그리고 작심삼일이 아니라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든 결과, 그렇게 만달을 만들겠다, 나는 그렇게 되겠다. 그 마지막에는 컨트롤, 관리 단계인데, 그렇게 내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일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달이 아니라 뭐 1년, 10년, 뭐 죽을 때까지 계속 운영해서 나를 계속 바꾼, 내 자신의 체질이 바꿔질 수 있도록 한 달을 준비하겠다. 일종의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겠죠. 지금 이 5단계는 제가 이렇게 끊어서 말을 해서 그렇지, 자연스럽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논리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논리적 말하기에서는 보통 3단 논법으로 구분을 해서 말을 해라 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게 가장 많이 쓰이는 틀이고 가장 안전한 틀이죠. 틀이라는 거는 하나의 짜여진 포맷이라는 거고, 제가 순간순간 툴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하나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뭐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틀이라고 했다가 툴이라고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요. 경영학에서는 식스 시그마의 이런 5가지 단계를 툴이라고 표현하죠. 뭔가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일종의 도구니까요. 여러분들이 말하기에 이것을 쓸 때는 툴도 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틀이기도 하죠. 이 5단계를 먼저 써놓고 거기다 여러분들이 할 얘기를 끼워 넣는 거니까요. 1년 단계 프로젝트, 뭔가 1년의 계획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첫 번째는 칸을 채워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평소 말투에 비슷하게 한번 밖으로 꺼내서 한번 말을 해보세요. 뭐 거창한 걸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으면 한번 이런 말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저 같으면 6개월에서 1년짜리 계획이라면 뭐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제가 올해는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을 정말 한번 꼭 깨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0대, 20대 가끔 이 게임을 해봐도 절대 스테이지 1을 넘어가지를 못하거든요. 저는 게임에 워낙 젬병이라 그 게임을 한번 꼭 깨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게임을 요즘에는 이제 게임기를 안 사고 컴퓨터에서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1시간씩 뭐 30분씩이라도 그 게임을 하다 보면 뭐 하루에 혹은 한 달에 스테이지 하나씩은 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올해 안에 그 게임의 엔딩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클리어하고 나면 그래도 뭔가 하나를 성취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게임이 아닌 다른 제 일을 하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꾸준히 해왔던 시간, 그 게임이 클리어 되는 순간 그 시간을 제가 뭔가 다른 걸로 활용해서 제 삶이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방금 말한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처음에 제가 뭐 슈퍼마리오라고 했나요? 그 게임을 깨겠다. 문제 정의죠. 그 다음에 측정. 나는 한 번도 그 게임을 깨본 적이 없다. 10대 때도 20대 때도. 그 다음에 분석. 매일매일 1시간, 길게는 1시간, 짧게는 30분씩 하다 보면 한 달에 스테이지 하나씩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뭔가 그런 일종의 분석, 어떻게 해나가겠다. 그 다음에 개선은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게임을 클리어하는 순간 내가 성취감을 얻고 그 시간을, 그 열정을 다른 데 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게 일종의 개선된 나의 모습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컨트롤 유지는 그 꾸준히 해왔던, 성취감을 얻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그 시간을 더 활용성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임을 꾸준히 해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일종의 말의 그 방법 예시를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 이렇게 뭐 1년 계획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거창한 거를 해서, 저는 이제 좀 편안하게 해봐라 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구체적이고 거창한, 구체적이어야 되죠. 일단 너무 거창한 것보다는 하나의 문제, 하나의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정의를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것, 뭐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문제가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무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문제 정의를 할 때는 올해는 정말 행복해져야겠어요 했다가 두 번째 한 분석쯤에 가니까 나는 그래서 살을 빼야 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살을 빼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인간관계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술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술을 줄여야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을 건지, 술을 마시더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할 건지, 술을 마시더라도 다이어트를 유지할 건지, 뭔가 하나의 목표, 이 하나의 틀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쭉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두 가지 계획이 있으면 각각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 DMAIC 5단계 중에서 A를 못 채우겠다, 혹은 I를 못 채우겠다, 이렇다면 그 계획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지금 내 단계에 대한 그 측정 단계, 내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근데 보통 거기까지는 아는 경우가 많아요. 살을 빼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어떻다까지는 사람들이 알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분석, 과연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놓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너무 막연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채워주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개선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개선을 꼭 이런 식으로만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 분석, 측정과 분석, 그래서 무언가 어떻게를 통해서 계획을 구현을 했다라는 걸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그려봐야 돼요. 그게 일종의 목표를 강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까지. 여러분들이 5단계를 가지고 뭐 주변에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자기 말투랑 비슷하게 해서 상대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혼자 지금 말하기 훈련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 정의를 해보세요. 올해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3가지, 가능하면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라고요. 이번 달에 끝낼 거, 그리고 올해 혹은 올 반기 6개월 정도, 그 정도에 끝낼 거,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걸쳐서 해볼 만한 거 있잖아요. 총 인생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는 것, 그런 걸로 한번 또 정리를 해보시죠. 3가지, 이렇게 3가지를 정리를 하는데 뭐 많은 것이 있으면 더 많이 정리를 하셔도 돼요. 처음에 근데 한 달짜리에서든 뭐 6개월짜리에서든 평생에서든 각각 하나의 문제씩, 담배를 끊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금연하겠다. 내가 금연하겠다. 그러면 측정에서는 뭐가 들어갈까요? 내가 얼마나 담배를 폈고 이 담배가 나한테 지금 얼마나 해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는 그냥 끊겠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금연 보조제를 살 수도 있겠다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담배를 왜 피고 있는가가 측정 단계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 다닐 때 다른 직원들과 소통하던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담배를 피워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측정 단계, 2번째 단계에서 나올 거고, 그럼 분석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과연 대체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과연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내가 금연에 성공했을 때 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 5단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획을 옆에다 적었잖아요. 그걸 한번 말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말투로. 친구한테 하듯이 해도 좋고 저한테 말을 하듯이 해도 좋습니다. 뭐 친구한테 하듯이 내가 올해 계획은 진짜 금연을 하려고, 내가 뭐 회사에서도 잠깐 쉬려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나갈 때마다 담배를 피거든. 벌써 7년이 넘은 것 같아. 7년 넘게 담배를 피니까 요즘에는 걸을 때도 약간 숨이 찬 것 같고, 새로운 운동을 배우려고 해도 금방 지쳐서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여기까지가 지금 측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연으로는 뭔가 다른 사람이랑 나갈 때 나는 차를 타서 나가려고, 그때는 이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물을 마시고, 그거 이외에 내가 담배가 생각날 때는 일단은 금연 보조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 여기까지 이제 분석이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주변 인간관계에서도 처음에는 좀 욕을 먹더라도 아니면 뭐 놀림을 당하더라도 그거는 뭐 금방 지나갈 일이고, 내가 금연을 한 체력으로 뭔가 운동을 시작하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면 내가 이 금연 자체가 내 이후에 내 다른 하는 거에 있어서 좀 활동적이 돼서 훨씬 더 내 삶 자체가 개선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 뭐 지금 이렇게 지금 5단계로 말을 했어요. 실은 이 5단계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세상에 정말 많은 말하기의 툴이 있습니다. 틀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의외로 오히려 반대로 이 단계를 거꾸로 말을 할 때 더 말이 잘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만약 훈련을 하는 거라면 일단 이 틀에 맞춰서 말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하기에 있어서 하나의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활도 있고 칼도 있고 총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내가 그냥 나는 검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검만 있으면 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검만 있는 것도 뭐 찌르기, 배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활을 써야 될 수도 있고 검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기를 장착해 놓는 게 좋겠죠. 그 검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 나는 벨 줄만 알아. 누군가는 벨 줄만 알아도 계속 이길 수 있겠죠. 굉장히 잘 베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찌르기도 알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존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이런 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틀을 최대한 자기 걸로 만든다면 무언가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맞는 틀을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 틀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해버리면 이 틀을 체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이 틀을 최대한 체득을 해보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고 필요할 때 쓰는 것, 그렇게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올해 계획 혹은 뭐 인생 계획,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틀에 맞춰서 먼저 한번 손으로 써보시고, 그래서 한번 말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을 해보고, 여기까지 한번 훈련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만약 이게 익숙해졌다 하면 이 다음 단계 훈련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남이 생각하는 고민 혹은 계획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틀에 맞춰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카운셀링을 해주는 거죠.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컨설턴트가 됐다는 생각으로. 이런 회사를 개선해주는 이런 방법론 같은 경우는 실은 컨설턴트가 할 수 있는 일종의 툴이잖아요. 도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난 여자친구를 좀 만나고 싶은데 올해 내 목표는 여자친구를 만드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문제를 정의를 해줘야겠죠. 지금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문제 정의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게 외로워서라면 그 사람의 외로움을 벗어나는 것이 문제 정의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측정. 그 사람이 현재 여자친구가 없다. 그것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없음으로써 그 사람은 자기 삶을 딱히 즐기지 않고 다른 뭐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혹은 뭐 가장 친했던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같이 놀 사람이 없어졌다거나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이 있겠죠. 그럼 분석은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현재의 바램을 이룰 수 있게, 뭐 친구를 만날 가능성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뭐 환경적으로 많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그 사람이 말을 좀 잘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장점을 뭐 좀 더 파악하게 해준다거나. 그리고 개선은 여자친구가 생기고 나서 그 사람이 달라질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어주고 마지막으로 그 연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겠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도 일단 제가 지금 오늘 드린 주제 있잖아요. 뭐 금연 혹은 뭐 다이어트, 뭐 어떤 게임을 깨는 것, 아니면 뭐 독서를 하는 것도 있겠죠. 뭐 꾸준히 책을 읽는 것, 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연애를 하는 것, 아니면 뭐 여기서 이제 유부녀나 유부남이시라면 뭐 자녀를 갖는 것, 혹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 아니면 뭐 이사를 가는 것, 아니면 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 뭐 회사에서 더 인정받는 것,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나라면, 내 친구 누군가가 혹은 내 주변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구했을 때 나라면 이렇게 설명해 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건 가능하면 쓰지 말고 즉흥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한번 말을 해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어렵지 않았죠? 실은 식스시그마라는 말 자체에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꺼버리셨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것이에요. 식스 시그마 자체는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고,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방법론만 딱 떼와서 그것도 좀 더 쉽게 말하기에 접목을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식스 시그마 자체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정말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출간한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또 꼭 구매를 좀 해서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전편 같은 경우에는 민트색 책인데요. 그 뒤에 혼자 훈련하는 법이라든가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문장들, 예시들이 거의 한 몇백 개 정도 실려 있으니까요. 한번 사서 필요할 때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임철웅 소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LBC 방송국 구독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 LBC 방송국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